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보다 보면 분명히 귀신도 살아생전에 사람이었을 텐데 막 원한이 있어서 한 사람한테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 말고도 괜히 가만히 있는 무고한 사람들 건들 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보면 제가 귀신이 돼서 복수를 해주고 싶은데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 한쿠몽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때는 제가 15살,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제가 왜 이 나이를 강조하냐면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가 단순히 어린 시절의 착각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크고 작은 무언가를 느끼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 사연은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임팩트가 컸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셔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군 아파트에서 지내게 된 건데요. 당시 아버지, 저, 누나, 친할머니 이렇게 4식구가 같이 살았습니다. 2007년도 그 당시의 군 아파트는 지금의 군 아파트보다 훨씬 낡고 허름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태풍이나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요, 베란다 창문을 아무리 잘 닫아놔도 비가 다 들이치거나 위에서 막 물이 뚝뚝 떨어져서 막 한강처럼 물이 고일 때도 있었어요. 요즘 군대의 사택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놨다고 들었는데요. 그 당시 좀 심한 집들은 집안에 있는 방문 있죠. 그 방문도 유격이 안 맞아가지고 문이 안 닫히는 집도 많았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평수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거실, 방 2개, 화장실 하나, 베란다 뭐 요런 구조의 작은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방들 문이 열려 있으면 거실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때는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유격 훈련이나 평가 같은 게 워낙 많아서 한번 훈련을 나가시면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2주일까지 집을 비우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할머니랑 저, 누나 이렇게 셋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누나랑 할머니는 큰 방에서 둘이 함께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러던 토요일 저녁 막 10시가 넘어가던 무렵쯤이었어요. 그날은 태풍과 장마가 함께 와서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자려고 mp3를 켜서 타이머를 맞춰놓고는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로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도 너무 안 오고 그대로 멀뚱멀뚱 누워있자니 너무 심심해서 mp3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막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는데 누워서 1시간쯤 있으면 잠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타이머를 맞춰놨기 때문에 노래를 듣다가 중간에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렇게 노래가 꺼지고 나니까 끼고 있던 이어폰 바깥쪽에서 뭔지 모를 규칙적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이어폰을 뺐거든요. 그런데 그제서야 이제 제 귀로 선명하게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었고요. 비닐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움직이면 막 비닐 쓸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던 거예요. 이 소리의 방향이 거실에서 들려오고 있어서 처음엔 할머니인가 누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군대 아파트가 굉장히 낡아서 문도 안 닫힌다 그랬잖아요. 방음도 안 좋고. 그래서 큰 방에서 할머니랑 누나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금세 이건 누나나 할머니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 순간 뭐야, 이거 집에 도둑 들었나? 하는 생각에 그 작은 문틈으로 거실을 바라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환청을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침대로 가려고 등을 돌리는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나던 그 소리가 현관 쪽에서 나더라고요. 그것도 더 빠른 템포로요. 그리고 나서 그 소리가 다시 거실 쪽으로 옮겨가길래 이번엔 완전히 숨을 죽이고 발걸음 소리도 없이 그 문 쪽으로 다가가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사람의 하반신만이 현관부터 거실까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이야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7, 8살 때 경험이 아니라 15살 때 경험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제 눈에 들어온 게 잘못 본 건 줄 알고 막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바라만 보다가 실수로 제 방 문을 발로 쳤어요. 그렇게 탁 소리가 나니까 거실 이곳저곳을 막 배회하던 다리가 그대로 멈추고는 제 방 쪽을 향해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던 저는 그대로 문을 닫고 등지고 딱 앉았는데 문을 등지고 앉은 제 눈앞에 입은 잔뜩 찢어져서 눈이 잔뜩 충혈된 여자 귀신이 왜? 너도 이렇게 만들어줄까? 이러면서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그 웃음소리가 점차 희미해지면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고 나서야 할머니께서 저를 깨우셨어요. 그렇게 저를 깨우시자마자 할머니께서는 저한테 너 괜찮냐? 어제 일 기억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절한 순간까지만 기억이 나니까 또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할머니께 왜요 할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여쭸더니 할머니께서 손사래를 치면서 아 됐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니까 아 뭔데 그러시냐 나도 귀신을 보긴 봤다 좀 말 좀 해주라 막 이렇게 쫄랐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새벽에 제가 거실을 막 배회를 하면서 한 손에는 부엌칼을 들고선 그걸 입에 넣으려는 신용을 막 하면서 확 넣을까? 찢는다. 응? 제가 할머니 앞에서 막 이랬대요. 놀라신 할머니는 급하게 막 말리셨고요. 할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져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큰 방에서 할머니 누나랑 함께 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 같이 큰 방에 나란히 누워 있는데 할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할머니 본인께서 무당의 기운이랑 사주가 있는데 그걸 거절하셔가지고 그게 저한테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종종 남들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들을 혼자서 보고 느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겪은 일들을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의 공포 댓글은요. 경기도 광주 할머니 댁 근처 폐가 이야기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팽호나님의 댓글입니다. 폐가나 흉가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간포 가는 길 좌측편에 도로에서는 약간 떨어진 곳에 거의 다 지어진 모텔이 있어요. 흉가가 돼버린. 남다른 걸 느낄 수 없는 제가 느끼기에도 저 산 한 구석 음침한 곳에 왜 건물을 지었지 싶었는데 동생이 알려주더라고요. 거의 다 지어가는데 일하던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서 포기를 한 건물이었고 흉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다음은 미솔님의 댓글입니다. 저도 고딩 때 친구랑 동네에 시골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폐가에 갔는데 그날 밤 꿈에 어떤 할머니가 기어서 제 앞으로 오더니 왜 왔었니?
이러시더라고요. 놀래서 헉 하는데 할머니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렴 이러시면서 꿈에서 깼어요. 무서워서 학교 갔다 오는 길에 폐가 앞에서 죄송하다고 빌고 온 적이 있어요. 공포를 주제로 하는 유튜버들이야 이런 흉가나 폐가를 직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그런데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코비에TV가 대신 가드릴게요.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